한동훈 장관 얘기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스스로 무언가를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남FC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조사실로 들어가서 진술서 6페이지짜리를 검찰 쪽에 제출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6페이지의 원본을 그대로 소셜미디어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을 때 진술서로 가름한다라는 답변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반복을 했다. 근데 그 진술서를 스스로 셀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걸 강조하는 한편 검찰의 이딴 소환 통보에 이재명 대표가 맞불을 좀 놓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또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면은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제3자 뇌물죄라는 이 조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3자 뇌물죄는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요.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것이 불이익 돕기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저 진술서 6페이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남FC가 그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후원금이 아니라 그냥 광고비였다. 나는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김수경 교수님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한 푼도 받지 않아야 그게 제3자 뇌물죄고요. 그러나 지금 검찰의 입장은 후원금을 받으면서 뭔가 대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저 셀프 공개는 김수경 교수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성남FC 조사받고 나와서 조사에 별로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6쪽짜리 진술서로 답변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회피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방어했다라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려고 아마도 저걸 이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좀 불편한 지점은 뭐냐면요. 사적 이익이 없었다라는 건 제3자 뇌물죄와는 법리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를 이미 여러 패널들, 여러 법조인들 너무나 많이 얘기했어요. 말 그대로 제3자잖아요. 제3자. 근데 제가 직접 착복하지 않았어도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이 제3자에게 갔으면 그건 성립하는 거라고 너무나 많이 얘기했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 자체가 변호사고 그리고 민주당의 법조인들 엄청 많고 모르지 않거든요. 모르지 않는데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이 돈을 안 받았는데 이게 왜 죄가 성립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성남 시민에게 좋은 일이었는데 이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게 좋은 일에 쓰였든 나쁜 일에 쓰였든 상관없이 뭔가를 대가로 이 일을 들어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 알면서 마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난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비겁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제3자 뇌물죄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민주당에서 이 법을 폐지하자라는 폐지안을 내는 게 빠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법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전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쪽의 반론을 좀 듣겠습니다. 네, 이 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 법리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직접 준 게 아닌데 아까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다시피 불이익 단체에다가 줘도 제3자 뇌물죄를 처벌한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은 것과 같은 등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등가성이 뭐겠어요? 어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이득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뭐 불이익 단체에도 어떠한 뭐 돈을 기부를 해도 그것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뭐 광고비를 줬어요. 기업에서. 성남시에 본사를 세운 기업에서. 근데 그 얻은 이득이 성남FC라는 시민구단이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곡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에 팩트체커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팩트체크. 예, 예. 개인적 이득과 등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맞지 않고요. 등가성이 있으면 단순 뇌물죄가 됩니다. 등가성이 없으니까 제3자한테 관계 끊어지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니까 단순 뇌물죄랑 제3자 뇌물죄는 아예 법리 자체가 다르고 등가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정한 청탁 하나만 있으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제3자라는 게 성남 FC니까 뭐 성남시하고 재정이 섞여 있나 이렇게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주식회사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이에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이거든요. 예. 거기로 들어간 게 시민의 이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인하각권자가 병원 부지 바꿔줘서 두산에 천문학적인 이득을 주고 병원은 없어졌잖아요. 시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된 사건입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엇갈리고 있고 이 역시도 이제 검찰이 좀 소환 조사를 이 대표에 대해서 성남 FC 건으로 했고 뭐 이제 기소가 될 것 같죠? 그럼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테니까 이제 진실 여부가 가려질 테고